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 월요일장 어느 쪽에 주목했을까요? 두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참 모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보시죠. 네, 첫 번째 섹터는 우크라 재건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각적 지원 발언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고 상단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관심이 높을 텐데요. 테마성 집중도도 크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잖아요. 관련주로 엮여있는 섹터들도 많아서 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쪽 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이제 뭐 개별 종목 장세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이 개별 종목 장세로 가는 구간들 속에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계속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가 됐었던 뭐 광고 관련 종목들 그 뭐였죠? 스레드였나요? 스레드 네, 그 이슈가 스레드. 그 이슈 제가 금요일에 해보시라 그랬는데 아직 안 했어요. 솔직히. 가입 전이셔서.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단 이쪽을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네. 제가 걸쳐있는 섹터가 좀 많습니다라고 여쭤봤는데 네네. 건설부터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일단 중대형 크게 본다면은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쪽 그쵸? 무거웠던 종목들 악재 딛고 올라온다는 점이 유의미할 것 같고 오늘 거래소에서 거래대금 가장 많이 실리는 쪽이 또 삼부토건입니다. 네, 그렇죠. 중소형까지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크라 재건 모멘텀이 GS건설발 악재를 다 덮고 올라선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오늘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좀 대답을 해보자면은 요거는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건설기가 됐던 건설이 됐던 오늘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논의를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논의를 하고 중소형 건설주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위에 말씀하셨듯이 삼부토건, DYD, 신혼종합개발, 난강토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아시겠지만 GS건설발, 부동산 PF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두 개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악재보다는 조금 호재 쪽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터졌지만은 지금 언론에는 얘기가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평택 지제역 자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파트마다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 이 문제가 자의로만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그래야 되겠지만요. 그렇지 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건 다시 한번 잡초처럼 다시 도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건설기라든지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악재보다는 호재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서 호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아마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그쪽으로 보시는 건 괜찮지만은 조금 이제 건설적과 연관돼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PF 악재는 사라진 게 아니고 ING이기 때문에 혹시 바닥권에서 올라서는 오늘 대형 건설사를 보시면서 끝났나 봐. 이제 재건 모멘텀인가 봐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께 일단 신중하자 말씀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크라 재건주에 대한 우리 임 대표님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오늘 들썩이는 이유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여기서 4대 경제 외교 키워드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선물을 좀 들고 오실 수 있을까요? 시세 연속성은 그럼 여기에 달려있나요? 성과에?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면 지금 본격화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그런 이제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면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얘기가 아마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뭐 재건이나 아니면 방산이나 원전
원전 관련된 부분이 아마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 뭐 폴란드를 가시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방산이나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로도 아마 폴란드에 가면 뭐 그런 관련 것 쪽으로 뭐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 자체가 뭐 지금 뭐 확실하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과연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걸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수천억에서 뭐 1조 달러까지 뭐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국가에서 아마 그러니까 유무상으로 아마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유무상으로 아마 지원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국내 기업의 참여도가 아마 달라질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 사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뭐 차관이나 아니면 뭐 무상 원조가 됐을 때 그 금액만큼의 어쩌면 건설 인프라나 이런 인프라 관련된 그 수주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그 규모도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뭐 장기적인 그런 테마다라기보다는 단기 이슈성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등락에 대한 우려는 뭐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가능한 그런 분들만 아마 참여를 하시는 게 이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고점 종목들은 좀 일부 챙기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또 하나의 영향력을 미쳤던 새로운 섹터가 모듈러라는 키워드로 이 건설주 안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SY는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신 하우징 바닥권에서 그래도 꽤 올라왔고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아직 못 간 신고가가 아닌 종목들은 모듈러 관련해서는 지금 잡아도 되는 구간인가요? 글쎄 일단 모듈러 같은 경우도 일단 테마주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하시는 건 좀 권하지 않는다라고 완전 보여집니다. 테마성으로만 보세요? 네,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모듈러 관련된 주택 같은 경우 뭐 우크라이나 쪽보다는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옴시티에서 뭐 발주가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모듈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듈러에 대한 관심 사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모듈러 같은 게 거의 대부분 이제 판넬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정식적인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간이주택에 더 가까운 그런 이제 주택을 만드는 곳 쪽으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크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테마적인 움직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뭐 SY 같은 경우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예를 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통적으로 가장 크게 시세 분출이 나왔던 쪽이 실적도 좋았던 건설 기계 섹터입니다. 여기도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한몫하고 있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 기준으로 6월 중순 이후에 신고가가 나왔고 그 자리를 거의 유지해주고 있어요.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재건 모멘텀이 신고가 재차 뚫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사업을 먼저 따내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수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악수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아마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이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말이 방금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시세가 연속성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자금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아마 예전에 그리스 디폴트 사태 때와 좀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뭐 러시아 중앙은행에 이 자금들, 투자 자금들을 동결시켜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일단은 환수한다. 그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리로 EU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 디폴트가 났을 때 저리로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결국 원금까지 탕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EU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지만 거의 공짜 돈이에요. 이게 공짜 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돈을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떼는 돈은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나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건설기 같은 것들은 아마 앞으로 얘기가 조금씩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네. 시행될, 아까 전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될 가능성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따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왜? 아시겠지만 북미 쪽 같은 경우도 건설기 업종들이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건설기였던 수주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광물 채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이 분기 실적도 이제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북미, 광물, 우크라이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우상향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숫자가 네. 찍히는 건설기계 섹터로 다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실는 그런 탑픽 전략을 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쪽 기회를 보시나요? 요거는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선택권 드린 게 맞나요? 시청자분들께. 드리면은 그 실적이 발생되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종목을 원하신다라면은 건설기 같은 거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봐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그 테마라는 것들이 항상 그 테마 안에서 항상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타나죠. 오늘 그렇죠. 유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상,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좋듯이 신상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한번 시세를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신이 있지만 전 스페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스페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방산 관련된 거 많이 부각이 그쵸. 됐었으니까 테마로 부각이 네네. 됐었는데 요게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9일부터 뜬금없이 네. 강합니다. 강한데 제가 봤을 땐 이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방산에 가려 있지만은 이 회사가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요 부분 때문에 요 아스팔트 플랜트 이런 것들이 도로 깔고 이런 것을 그런 일 쪽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예.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로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엮이게 되면서 아마 스페코의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유를 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게 있다고 좀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스페코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AP통신 통해서 북핵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참고서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자막 드릴 게 없어가지고 첨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된 내용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내 새로운 테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테마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5,300원 돌파 여부를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7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페르고 무조건 네. 그 신상 관련 종목의 시세 연속성이 늘 있진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보신 이유 자체에서는 일단 아스팔트 이 키워드를 주목하셨고 지뢰 제거 관련해서도 한때 네네.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어요. 이쪽 그거는 여기 연관성은 어떻게? 그건 빅텍입니다. 그 빅테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뢰 관련된 종목들이 네,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신상에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이미 6월 19일, 6월 20일 날 주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코 5,300원까지 여력 봅니다. 4,750원 손절 라인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많은 분들이 조선주를 보시면서 진짜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만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그쵸. 하실 거예요. 사실 참 느리기도 해서 손도 참 안 나가는 섹터이기도 한데 쭉 놓고 보면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 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가장 우선시되는 게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1분기서부터 뭐 일부 기업들은 이제 흑자 전환이 돼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2분기에도 지금 대부분 종목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2020년, 21년 이후에 이제 계속 수주하고 있는 LNG 운반선과 같은 이제 고부가가치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 같은 경우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받게 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잔금입니다. 그래서 배가 인도가 되는 순간 이제 잔금을 받게 되고 이와 관련돼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런 뭐 그동안 이제 고부가가치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도 이전보다는 좀 크게 잡힌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죠. 이쪽에서 친환경 관련된 강화 정책을 계속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이제 그 글로벌 해운사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메탄올이나 아니면 LNG 관련된 이중 연료 추진선들을 계속적으로 발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하면서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방산 관련된 특히 이제 전환과 관련된 뭐 여러 이제 계열사들과의 이제 협력을 통한 뭐 수주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같이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반영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이제 막 장기 불황을 탈출해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10년 쉬었으니까요. 그렇죠. 장기간 거의 10년에 가까운 불황으로 지금 상반기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삼성중공업이 전환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쉬웠잖아요. 이번 2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는 어떠한지 이렇게 하나오션도 적자 탈출하게 되고 기대감만큼 성과를 내주게 되면 혹시 이때부터 조정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있으실 텐데. 네, 뭐 일단 지금 봐서는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그 이제 조선사는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마 흑자 전환이 이어질 걸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주가 수준이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이제 조선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주 관련된 모멘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2000년대 후반에 조선업종이 강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배에 대한 이제 그 발주와 그다음에 기존 오래된 연령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같이 증가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 좋아졌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신규 발주 그리고 지금 친환경 관련돼서 기존의 노후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교체 수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사이클과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이제 인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감 때문에 뭐 걱정은 한다라고 얘기는 뭐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걱정에 대해서는 뭐 너무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수주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든 간에 조선사가 만들어서 아마 제공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선 관련 업종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접근하기에 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신고가 관련 종목 보면 삼성중공업 오늘 신고가 새로 썼고요. 오히려 시가 부근에서 고점이 만들어진 삼성중공업과 달리 한화오션은 오후장에 한 차례 더 42,000원을 뚫어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둘 중에 수주 모멘텀으로 우선순위를 보신다면 원픽이 어느 쪽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삼성중공업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수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수주 잔량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6월달, 그러니까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수주 잔량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264억 불이고요. 하나오션이 241억 불이거든요. 그럼 수주 잔량이 현재 삼성중공업이 더 많습니다. 물론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541억 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고요. 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까지 잔량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또 수주를 받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관건은 또 해양 플랜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양 플랜트가 아시겠지만 그 LNG선보다 더 비쌉니다. 더 비싼 선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보다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에서 밝힌 것처럼 해양 플랜트였던 그 상각을 다 털어냈다는 전제를 깔고 만약에 앞으로 뭐 물론 애니선 같은 경우는 뭐 삼성중공업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것이 안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무게가 뭐가 있느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해양 플랜트가 조금 그 하나 오션보다는 우위로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까지 만약에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수주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의 주가보다는 앞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오션보다는 뭐 삼성중공업이 좀 더 위에 있다. 뭐 그렇게 이런 연유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의 경쟁력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 좀 더 삼성중공업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종목 하나 더 여쭤보자면 조선 4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늦게 올라가는 쪽이 바로 현대미포조선인데 이유가 있었잖아요. 확실히 하반기에나 좋아질 것 같다. 순서가 가장 느릴 거다. 이 때문에 3사랑 다르게 현대미포조선은 좀 아래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이제 87,000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의 기대 수익은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일단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단에 이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선박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사 중심으로 움직임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 올해 들어서도 수주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에만 수주 금액이 한 24억 달러로 연간 목표치 한 65%를 이미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장점을 갖고 있는 PC선, 이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PC선에 대한 선박 그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또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아마 2분기에는 좀 적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은 있지만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개선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조선 업종의 상승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선박들의 인도가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수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은 어떠실지 정태근 팀장님 오늘 기자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좀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광 오리엔탈 1분기 실적 다 좋았었잖아요. 네, 연고점인데 반해서 한국 카본 세진중공업 이쪽은 아직도 좀 밑에 있습니다. 이쪽 전체적으로 기자재 하반기에도 기회 있다고 보세요? 네,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오늘 이제 곧 조선 기자재 내에서 좀 엇갈리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STX중공업 1승, 뭐 STX엔진, 뭐 대한전기공업, 동방선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그 LNG선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는 기자재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 LNG선 중심에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고구와 선박 말씀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1승 같은 경우는 그 재기화 설비라 그래가지고 액화된 LNG를 이제 기체로 전환시켜준 설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려도 LNG선 이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피팅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금 약세입니다. 재직 뭐 성강밴드라든지 태용 이런 거 좀 약세인데 아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주의 영향을 좀 받는 것 부분도 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중동 쪽이나 이제 북미 쪽에 이 또 수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랜트 같은 설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수주를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이슈가 좀 반반 섞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선주가 가게 되면은 방금 뭐 우리가 짚어봤던 피팅주 같은 경우는 성강밴드라든지 뭐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태용 이런 것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오늘 어찌 보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 등락이다. 각자의 순서가 있을 뿐 낙수 효과는 고르게 반영이 될 거다. 탑픽 가볼까요? 임순재 대표님, 기자재 쪽 보세요? 아니면 조선 4사의 기회가 있나요? 일단 뭐 조선 4사는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간 케이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제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린더 라이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선박의 엔진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게 소모품성 이제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과 수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이제 수명을 갖는다에 비해서 이런 이제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소모품성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박들의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생산이 된다라고 건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엔진에 대한 수요도 좀 많아질 거고 특히 실린더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계속 지금 K4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그다음에 HSD 엔진뿐만 아니라 독일의 만이라는 이제 글로벌 그 선박 회사에도 같은 이제 실린더 라이너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한 13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6월 30일 이후에 한 6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 취득을 지금 8월 9일까지 한 100만 주 정도 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지난주까지 한 46만 주, 한 절반 정도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네.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주가에서 하락은 조금 막아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오늘은 좀 한 4,70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보다 조금 낮은 한 4,600원대에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53,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3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00원 목표가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600원 수준, 지금 4,700원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0원대까지 레벨업 기대하겠습니다. 지수 변동성 큰데요. 움직임 좀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은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